과학자들이 지구와 아주 닮은 새 행성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만 차가운 반전이 있죠. 이 행성은 약 150광년 떨어져 있고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양과 비슷한 별을 지구와 거의 같은 주기로 공전합니다. 얼핏 들으면 꽤 유망하죠. 하지만 잠깐만요. 함정이 있습니다. 극도로 추울 수 있거든요. 혹한의 화성만큼이나 말이죠. HD 13710b 이름이 좀 길죠? 이 행성은 가스 덩어리가 아닌 것 같아서 표면에 발을 딛고 설 수 있을 겁니다. 지구보다 약간 크고 태양과 꽤 비슷한 별을 공전하죠. 이 별은 지구에서 약 146광년 떨어져 있는데 우주 기준으로는 그냥 눈만 찡그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연구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흥분시킨 건 이 행성이 별을 한 바퀴 도는데 지구에 1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외계 행성이 며칠이나 몇 주 만에 별을 돌아오니까 대단한 거죠. 게다가 이 행성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일명 골디락스 존의 바깥 경계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춥지도 않아서 적절한 대기가 있다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도 있죠. 큰 가정이지만 그래도 흥미롭습니다. 이 행성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건 관측 방식입니다. 지구에서 보면 이 행성이 실제로 별 앞을 지나가거든요. 손전등 빛 위를 작은 벌레가 기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덕분에 과학자들이 행성의 크기, 궤도, 심지어 대기 성분까지 훨씬 쉽게 연구할 수 있죠. 이 모든 게 확인된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최고의 지구형 행성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어요. 이 행성은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HD 13710b는 지구가 태양에서 받는 열과 빛의 3분의 1도 채 받지 못합니다. 별이 태양과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상 태양의 조용하고 어두운 사촌 같은 존재죠. 같은 유형인데 출력이 낮은 겁니다. 이게 행성의 어떤 의미일까요? 극도로 추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표면 온도가 최대 섭씨 영하 약 68도에 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외투 하나 걸치면 되는 추위가 아닙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추위죠. 비교하자면 화성의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약 65도이니 이 행성은 화성보다도 추울 수 있습니다. 화성은 오래전에 생명을 포기한 것 같은 얼어붙은 사막이니까요.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이 행성은 아직 공식적으로 행성이 아닙니다. 현재로선 여전히 후보 단계죠. 과학자들은 보통 행성이 별 앞을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걸 관측해서 확인합니다. 그때마다 별빛이 살짝 어두워지거든요. 하지만 이 천체는 케플러의 두 번째 임무인 K2에서 포착된 10시간짜리 소규모 식현상 단 한 번의 통과만 관측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통과만으로도 천문학자들은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행성의 그림자가 별을 가로지르는데 약 10시간이 걸렸는데 비교하자면 지구가 태양을 가로지르는 데는 약 13시간이 걸립니다. 이 데이터를 궤도 모델에 대입한 결과 이 행성은 별을 한 바퀴 도는데 약 1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인상적이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별빛 감소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걸 확인해야 진짜 행성인지 알 수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행성은 먼 궤도를 돌고 있어 통과 현상이 드뭅니다. 며칠이나 몇 주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을 보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지구형 행성을 찾기가 그토록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다른 우주 망원경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테스가 또 다른 통과를 포착하거나 유럽의 키옵스 망원경이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죠. 둘 다 포착하지 못한다면 더 나은 데이터를 위해 차세대 우주 망원경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행성이 우주의 얼음덩이처럼 들리지만 완전히 가망 없는 건 아니거든요. 두꺼운 대기가 있다면, 특히 이산화탄소가 풍부하다면 행성 크기의 방한복처럼 열을 효과적으로 가둘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이 행성에 온화한 기후나 심지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도 있죠. 컴퓨터 모델에 따르면 이 먼 세계가 보수적 기준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을 확률은 약 40%입니다. 좀 더 낙관적인 기준으로 넓히면 51%에 달하죠. 하지만 이 행성이 거주 가능 영역 밖에 있을 확률도 반반입니다. 다시 말해 이 행성은 우주적 동전 던지기나 마찬가지죠. 화성보다 더한 얼어붙은 황무지일 수도.
간신히 생존 가능한 추운 세계일 수도, 두꺼운 대기 아래 물을 품은 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HD 13 체주 일봉토 비만이 미래의 인류 문명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천문학자들은 먼 별을 도는 새로운 슈퍼지구를 발견해왔죠. 용어를 짚고 넘어가면 슈퍼지구란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으로 질량이 지구보다는 크지만 태양계의 얼음 거대 행성인 천왕성과 해왕성보다는 작은 행성을 말합니다. 그중 하나가 글리세 667cc입니다. 지구에서 불과 22광년 거리에 있지만 가까워 보여도 실제로는 약 208조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죠. 지구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의 약 140만 배로 정말 아득히 먼 거리입니다. 이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약 3.8배이며 모성을 한 바퀴 도는데 28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즉, 이 행성의 1년은 지구의 1년보다 13배나 짧죠. 다행히 모성이 저온의 적색 외성이라 거주 가능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성의 플레어로 주기적으로 강한 복사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죠. 다음은 케플러 22b입니다. 이 행성은 앞서 소개한 것보다 훨씬 멀리 약 600광년 거리에 있죠. 지구보다 크며 크기가 약 2배 반입니다. 안타깝게도 암석형인지 액체형인지 가스형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케플러 22b의 궤도는 지구와 꽤 비슷해서 G형 별을 도는데 290일이 걸리는데 이 별은 태양과 유사하지만 더 작고 차갑습니다. 이 행성을 케플러 69c와 혼동하지 마세요. 케플러 69c는 무려 2700광년이나 떨어져 있고 지구보다 거의 70%나 더 큽니다. 연구자들은 이 행성의 구성 성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지만 공전 주기가 242일이라는 건 알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항성계의 위치가 태양계의 금성과 비슷하죠. 하지만 모성의 밝기가 태양의 80% 수준이라 금성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태양계의 금성은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약 96%가 이산화탄소인 대기가 폭주 온실 효과를 일으켜 열을 가둡니다. 표면 온도가 섭씨 약 470도까지 올라가는데 납도 녹일 수 있는 온도죠. 게다가 기압은 지구의 약 90배이고 행성 전체가 부식성 황산구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웃 행성에 비하면 TOI 733b는 꽤 친근한 세계입니다. 이 행성은 2023년에 발견되었고 지구에서 245광년 떨어져 있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거대한 바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행성은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슈퍼지구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시간이 답을 줄 겁니다.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곧 우주를 탐험하려는 사람들의 새 보금자리가 돼 행성을 더 많이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HD 13 채롤 1송비는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여러 충족한다는 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아직 예비지구는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멈춰서서 이건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라고 말하게 만드는 행성임은 분명합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지구가 사실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우주 고속도로 근처에 있을 수도 있대요. 우리 태양이 고대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뜨거운 가스로 가득 찬 거대한 거품 한가운데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거품에는 먼 은하와 연결되는 터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주 관광을 개발할 때가 된 걸까요? 자, 알아봅시다. 대부분 우주는 그냥 영원한 어둠 속에 떠다니는 행성들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대요. 알고 보니 우리 태양계 전체가 뜨겁고 희박한 가스로 된 거대한 거품 안에 있대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상한 우주 터널이나 통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먼 별들까지 뻗어 있다는 거죠. 천문학자들이 수년간 하늘을 지도화했고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뜨겁고 밀도가 낮은 플라즈마로 된 긴 통로를 발견했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희박하고 뜨거운 가스죠.
이 통로는 우리 주변에서 먼 별자리까지 뻗어 있어요. 독일 연구팀이 이로지타라는 우주 망원경 데이터로 이 발견을 확인했어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오래전에 우리 태양계가 국부 고온 거품이라는 것 안에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거품은 약 1000광년 너비의 거대한 영역이에요. 수백만 년 전 여러 별들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만들어졌죠. 그 폭발이 주변 가스를 가열했고, 기본적으로 이 뜨겁고 밀도가 낮은 공간, 거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충격파가 우리 주변 거품의 취약점들을 만들어서 결국 성간 터널이 형성됐죠. 그 우주적 사건이 너무 거대해서 남은 뜨거운 플라즈마가 오늘날까지 우리 주변에 떠다니고 있어요. 이 거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X선 망원경인 이로지타를 사용했어요. 연 X선을 찾아 하늘을 스캔하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빛이에요. 뜨거운 가스, 오래된 초신성 잔해, 그리고 우주의 다른 구조물에서 나오죠. 또한 이로지타의 새 정보를 로사트라는 X선 망원경의 오래된 데이터와 비교했어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태양계 주변에 훨씬 선명한 지도를 만들 수 있었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늘을 수천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따뜻한 가스, 먼지의 빈 공간 등에서 오는 희미한 신호를 조심스럽게 측정해야 했죠. 하지만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모든 걸 분류한 후 우리 주변 뜨거운 플라즈마의 희미한 빛을 알아냈거든요. 이건 우리가 단지 빈 공간을 떠다니는 게 아니라 꺼진 별들이 만든 거대한 타버린 거품 안에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을 정말 놀라게 한 건 일종의 통로 발견이었어요. 우주의 긴 터널처럼 보였는데 주변의 뜨거운 가스를 관통해서 우리 은하 영역을 먼 항성계와 연결하고 있었죠. 큰 개자리 방향의 또 다른 통로 흔적도 발견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경로들의 전체 네트워크가 우주로 뻗어 있을 수 있대요. 각각이 숨겨진 샛길처럼 작동하죠. 과학자들은 태양계 주변에 오래전 폭발한 별들이 만든 작은 공간이나 방들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우주 속 동굴이라고 상상하면 돼요. 하지만 이를 증명할 도구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이로지타 망원경의 새 데이터 덕분에 마침내 명확한 그림을 갖게 됐어요. 망원경은 우리 주변 공간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뜨겁고 희박한 가스와 터널, 거품 같은 이상한 형태들로 가득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건 과거 과학자들의 예측 일부를 증명해요. 우린 뜨거운 가스의 거대한 거품 안에 살고 있고 그 거품은 길고 밀도가 낮은 통로로 다른 거품들과 연결돼 있죠. 새 연구는 거품 내부 압력이 예상보다 낮다는 것도 보여줘요. 이건 거품이 닫혀있지 않다는 뜻일 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는 열려서 뜨거운 가스가 우주의 다른 곳으로 흘러나갈 수 있죠. 요컨대 이 뜨거운 거품은 전혀 단순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열린 통로이고 다른 부분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안에 있는 건 숲을 걷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곳은 길이 뚜렷하고 어떤 곳은 나무로 빽빽하죠. 천문학자들이 거품의 큰 부분을 지도화하고 이상한 통로들을 찾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어떤 경로는 연결된 빈 공간들로 이루어진 것 같고 다른 건 완전히 막혀 보여요. 전체 그림을 이해하려면 더 나은 도구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더 강력한 X선 망원경, 더 깊은 하늘 스캔, 더 나은 컴퓨터 모델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품의 본질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길 바라요. 숨겨진 통로들의 지도를 만들고 우주선, 먼지, 태양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망원경 얘기가 나왔으니 거품의 존재를 알아내는데 도움을 준 망원경을 언급해야겠네요. 과학자들은 온 하늘을 덮는 것 같은 저에너지 X선의 희미한 빛을 이해하려 노력해왔어요. 수년간 이 빛이 어디서 오는지 확신하지 못했죠.
그러다 나사가 지원한 DXL 미션이 마침내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도움을 줬어요. 연구원들은 1970년대에 처음 로켓에 실린 오래됐지만 신뢰할 수 있는 검출기를 사용했죠. 이 장비로 X선빛 대부분이 우리 주변의 극도로 뜨거운 가스 영역에서 온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게 국부 고온 거품으로 명명됐어요. 1990년대에 로사트라는 X선 미션이 꽤 좋은 하늘 지도를 만들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죠. 혜성도 연 X선을 방출한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과학자들은 태양풍, 즉 태양에서 나오는 빠른 입자가 중성원자와 충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하 교환이라 불리는 이 과정은 우주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죠. 이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국부 고온 거품이 정말 X선빛의 주요 원인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검증하기 위해 DXL이 2012년 12월 12일 뉴멕시코에서 발사됐어요. 로켓이 지구 대기 위로 약 5분간 날아서 장비들이 우주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죠. 목표는 전하 교환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관찰하는 거였어요. 현재 우리 태양계는 국부 성간 구름이라 알려진 차가운 가스 구름을 통과하고 있어요. 국부 솜털이라는 별명도 있죠. 귀엽죠? 이 구름의 중성 수소와 헬륨 원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통과해요. 수소는 여러 힘에 쉽게 영향받지만 헬륨은 대부분 태양 중력을 따라요. 이 때문에 헬륨은 집속 원뿔을 형성하는데 지구가 매년 12월에 통과하는 헬륨이 많은 영역이에요. 이 원뿔은 평소보다 중성 원자가 많아서 전하 교환을 찾기에 완벽한 장소예요. 그런데 전하 교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태양콩은 태양의 코로나, 별의 극도로 뜨거운 외층에서 와요. 태양콩의 입자들은 많은 전자를 잃었어요. 이 입자가 중성 원자와 부딪히면 전자를 빼앗을 수 있죠. 빼앗긴 전자가 잠깐 연X선을 방출해요. 이렇게 빛이 만들어지죠. 비교를 위해 연구원들은 1990년 로사트 데이터도 살펴봤는데 전하 교환이 약할 헬륨 원뿔 반대 방향에서 찍은 거였어요. 모든 걸 종합해서 연X선의 약 40%만 태양계 내부에서 온다는 걸 알아냈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국부 고온 거품에서 오죠. 우리 주변의 거대한 뜨거운 가스 구름이 정말 X선빛의 주요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주은하간 터널 발견으로 돌아가 볼게요. 올려다볼 때 우주가 고요하고 비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귀중한 교훈이에요. 우리 주변 우주에는 실제로 먼지, 플라즈마, 방사선, 자기장, 그리고 신비로운 터널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섞이고 소용돌이 치면서 우주를 단순한 진공보다 훨씬 복잡하게 만들죠.